안녕하세요. 초과농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2년 동안에 자작을 해서 만들고 있는 트럭 캠퍼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직장인이고 미래 준비를 위한 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 캠퍼를 만드는 과정이 한 2년까지 현재도 아직까지 진행형인데, 그 과정을 잠깐 동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영상을 담아 봅니다. 우선 캠퍼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만들고 있는 트럭 캠퍼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받쳐놓고 트럭을 트럭은 트럭대로 사용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 트럭에 잠깐 상차해서 짧은 시간에 상차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트럭 캠퍼인데요. 작년에 제가 한번 작년에는 겨울 동안에 본격적으로 한번 캠핑카를 트럭 캠퍼를 만들어 보자 해서 작년 가을에 농번기가 거의 끝나고 이렇게 아시아 파이프를 기본 굴조를 해서 천장에 시형광을 대고 폴리카보네이터 투명 창으로 해서 천장을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년 동안에 겨울 동안에 양쪽을 바람 들어오는 곳을 천막으로 막고 난로도 피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여기서 작업을 했던 공간입니다. 이게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작업 공간인데요. 아주 그냥 공유성보다 더 심해요. 이렇게 이제 갓파이프도 많이 갖다 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캠퍼를 만들기 위한 컴프레서 좀 대용량이죠. 아무리 써도 에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CO2 용접기, 이거 중고로 샀는데요, 350짜리. 이게 아크 용접보다 뭐 달라붙는 것도 없고 상당히 편해요. 용접품 교체할 필요도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유용이 아주 써요. 그리고 이렇게 각도 절단기 원형톱, 또 이렇게 이건 이제 기계톱이죠. 일직선으로 합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럭 캠퍼는 트럭 캠퍼가 아닌 모든 캠핑카들이 그 만들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자작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만의 그 캠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가 뭐 샌드위치 판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합판, 집성모 합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샌드위치 판넬은 가벼우면서도 단열 효과가 좋죠. 그런데 그 외형적으로 모양새가 좀 안 좋게 나오고, 근데 합판으로 만든 거는 합판도 같은 사이즈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있고 조금 나가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겉에 그 외형적인 걸 만들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 때 그 무게를 최소한 줄이자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생각하는 게 FRP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지붕도 그렇고 양쪽 벽체도 다 FRP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FRP 작업을 지붕과 그 다음에 운전석 잠자리 만들기 위한 몰드인데요. FRP 몰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운전석 위에 지붕 몰드, 저 뒤에 있는 거 얇은 거는 운전석 밑에 바닥, 요게 합쳐 가지고 이 앞머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유리섬유를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입자가 고운 게 있고 거친 게 있어요. 그 상중하로 해서 유리섬유를 깔고 레진 바르고 유리섬유 깔고 레진 바르고 해서 세 겹을 해서 건조시켜 보니까 한 두께가 한 3mm 되는 것 같아요.
그 3mm로 해서 만든 거하고 합판해서 만든 거하고 무게 차이가 상당해요. 예, 상당해요. 그래서 FRP를 저는 선택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운전석 위에 지붕, 예, 운전석 위에 지붕에 몰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진을 발라서 굳히면은, 예, 이런 요 위에 지붕, 예, 저런 틀의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벽체는 모든 게 FRP 한 게 아니고 이 합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5mm 짜리거든요. 사실 5mm가 안 돼 4.8mm인가 그래요. 예, 이거를 아주 그냥 날청날청하죠. 예, 날청날청한데 있네요. 합판 이게 사실 약해요. 가벼우면서도 되게 약해. 근데 누르면은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그런데도 여기에다가 저는 이 합판에다가 안쪽에는 FRP 한 겹, 바깥에는 FRP 두 겹 넣고 레진 발라서 이런 벽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레진이 이 나무의 합판에 스며들고 또 유리섬유에 촘촘히 들어가서 딱 밀착이 되니까 상당히 튼튼해요. 이게 보면은 네,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성하고서 그 유리섬유가 울퉁불퉁한데, 예, 이게 겹서겹서 있으니까 틈이 있어요. 그거는 파데를 발라서 샌딩 작업을 매끈하게 해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면을 곱게 만들어서 다시 이제 서페이스를 바르고 그 다음에 우레탄, 자동차용 우레탄 밴드를 2차로 칠해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투명 라카를 칠해서 광채가 나게 했습니다. 지금 뭐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지저분한데요. 한번 세차 한번 해주면은 아주 그냥 광채나는 그런 캠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 달아주고, 그 다음에 걷기에 필요한 차폭등도, 그 다음에 이제 후미등도 다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리프트인데요. 이 리프트를 박스를 넣어서 전동 드릴로 오른쪽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밑에 바닥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 바닥이 밑에 이 리프트가 내려가면은 이런 이 트럭 캠퍼는 들어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트럭을 후진으로 해서 상차를 합니다. 또 저는 이 위에 이 차폭이 1m 90인데요. 이거 바닥면은 1톤 트럭 화물차 적재함보다 양쪽에 10cm를 작게 만들었어요. 합의가 20cm가 작게 만든 거죠. 이거를 넓으면 좋은데 넓으면은 트럭 캠퍼에 상차할 때 진짜 애를 먹어요. 이게 상차할 때 빨리 편해야 되는데 이걸 사이즈를 맞게 하다 보면은 거기 정확히 맞춰야 돼요. 트럭 캠프 하시는 분들도 여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드시는데 사실 또 이거 후진으로 해서 정확한 위치에 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제가 한번 그 상차를 해보니까 한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후진해 가지고 상차하는데. 그래서 이 폭은 그렇게 했고요. 제가 만들기 전에 이거를 한번 도면을 그려봤어요. 이건 뭐 업체에 가서 캠핑 업체에 가서 그 업체에 가서 자료도 사고 사장님께 좀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곳에 만든 트럭 캠퍼에 사이드도 재와서 또 저에 맞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면을 그려보고 사실 이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길이가 3m 67cm 총 길이가, 그 다음에 높이가 1m 95, 그 다음에 차폭은 1m 90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해야지 그때그때 작업이 수월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걸 하면 또 이런 기록이 없으면은 얼마 해야 되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아직 진행형인데요. 현재 단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루바 외부 루바를 완성시킨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도 수납 공간의 문들, 이런 거 좀 아직 작업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시설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잠자리 공간인데요. 운전석 위에입니다. 깊이가 1m 한 90 정도 되고, 양쪽 폭이 좌우 폭이 한 1m 80. 이 정도면은 성인 남자 3명이 자동 운전할 것 같고요. 저 끝에는 아직 작업 중이 전인데, 저 끝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뭐 수건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 거고, 저는 캠퍼를 만들 때 중요시했던 게 단열이거든요. 겨울에 가면 추우면 안 되잖아요. 또 여름에 또 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FF 만들었을 때 두께가 한 3mm 밖에 안 되니까 그 겨울 되면 엄청 춥겠죠. 그 다음에 또 햇빛이 들어오면 되게 많이 찌겠죠. 그래서 내부 안쪽에는 어떤 구조물을 대주고 5cm짜리 5cm짜리 그 단열재 유리소매를 선택을 했고, 다시 이중으로 열반사 필름으로 다시 한번 대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루버로 마무리했어요. 아직까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이렇게 베개펜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에 수납 공간, 그 다음에 밑에 또 창문, 이것이 이제 이 가운데가 이제 식탁에 들어갈 자리인데요. 저 안에 검은 게 식탁 테이블입니다. 아주 상판을 올려서 거기다가 설치하고, 저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요. 올리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내리면은 이 높이랑 똑같이 돼요. 그래서 밑에다 5cm짜리 방석을 시트를 깔을 거예요. 등받이도 깔고. 그래서 여기서도 폭이 1m 90, 1m 80 정도 되니까 뭐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무난히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총 5명 정도는 잠자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이제 메인 전기 모든 장치가 일일이 들어올 건데, 잠깐 열어보면 이게 이제 그 1차적으로 저는 태양광을 300A 300짜리 300W짜리 2개를 해서 600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 600짜리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인버터 220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버터를 설치할 겁니다. 인버터는 220 쓰니까 TV하고 전자레인지 2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잠자리를 갖다가 온수매도 쓸지 모르니까 잠자리도 220V 선을 빼올 거고, 그 다음에 주방 위에도 하나 빼올 거고, 그것만 220 쓸 거고, 나머지는 다 냉장고도 그렇고 전등도 그렇고 전부 다 12V 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 자리에 이제 주행 충전기, 또 한전 충전기, 그리고 태양광 선이 들어와서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그거를 인버터를 통해서 220V 쓰는 거죠. 이건 그 룸으로 쓸 거고, 좌측에는 뭐 수납공간 써도 되고, 아직까지 이제 미정입니다. 미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시트에 앉았는데요. 요번에 이제 TV, 저는 32인치짜리 이제 LED를 생각하고 있고, 밑에는 수납 공간, 그리고 그 밑에는 가스통 10kg짜리 이렇게 가스통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할 거고, 밑에도 수납 공간, 그다음에 반대편에 여기는 이제 그 제가 C플로 워터 펌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개 압이 상당히 세요. 한 3.8바 정도의 그 압이 생기네요. 저걸 갖다 그러면 샤워하는데도
예, 물이 되게 우리가 기본 가정 쓰는 것보다 더 아마 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오토펌프룸이고, 이 부분은 이제 딕시 냉장고, 예, DC 냉장고가 들어갈 거고, 이 부분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맨 위에는 이제 모든 전기의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모든 전기는 여기서 컨트롤이 돼요. 예, 뭐 원행등이라든지 뭐 배기팬, 그 다음에 뭐 베바스터 온풍기, 에어컨 다 여기서 컨트롤 돼요. 여기서 컨트롤 되고, 여기는 이제 지방 천정에, 지방 주방 천정에 보관통,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방 창문, 이거는 이제 싱크볼이고 밑에 배수고, 저 뒤쪽에는 외부 샤워기에서 설치도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합니다. 밑에도 수납공간, 저 밑에도 수납공간, 다 수납공간이고, 위에 싱크볼 옆에는 상판은 저런 이제 그 파세코의 가스쿡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원룸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가스쿡탑입니다. 이걸로 해서 가스통 연결해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수 있게 쓸 거고요. 천정도 다 이렇게 중앙등도 선 빼놓고, 주방등 선도 빼놓고 다 빼놨어요. 선을 미리 유발 작업하기 전에 내가 포인트를 잡아서 어디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선을 미리 다 빼놔야 돼요. 이렇게 다 빼놓고, 이것도 이제 오디오를 설치해서, 여기도 이제 220V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전기가 다 와가지고 나가는 줄. 저 뒤쪽에는 이제 오디오 스피커가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화장실 겸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것도 진행형. 천장에는 똑같이 벽쪽 천장은 루바로 작업되어 있고, 여기는 벽체는 방수 문제로 해서, 여기는 벽체는 방수 때문에 일단 유리섬유 고온 걸로 해가지고 한 겹을 넣고 레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색상도 노란색으로 해줬고, 바닥은 사실 트럭이 운전석 쪽이 얕더라고요. 그래서 구배가 안 맞아요. 레벨이 안 맞아서 물이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안쪽으로 쌀 것 같아. 그래서 저 일부러 캠퍼를 상차를 해서 한번 해보니까, 한 이쪽 반대편 쪽에, 배수구 반대편 쪽에 5cm 정도를 높여야지 상차했을 때 배수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설치 전인데, 이거는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바깥에서 샤워수건, 세면대 사용한 물이 다 배수돼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가면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복잡하고 그랬는데, 실상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나름 재미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수납 공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코너 같은 부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작업만 하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기름 보일러 같이 배관을 깔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220V 써서 온수 매트를 쓸 건가, 아니면 요즘 필름 난방도 있으니까, 또 이번 카본의 종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직까지 이제 그 결정을 못했고요. 바닥에는 이제 강화마를 깔 거고요. 식탁 바닥과 이렇게 주방 입구는 강화마대로 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끝났고, 지금까지 사실 농번기 때문에 상당히 바빴어요. 바빴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또 좀 있으면 또 바빠져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밤낚시를 최고 먼저 떠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시기가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요.
어, 청주에도 캠핑카 만드는 업체들이 예,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전국의 각 지역으로 따지면은 예, 많이 늘어났는데 예, 그런 곳에 이렇게 견학을 하고 예, 또 사장님들께 한번 예, 자문을 구하면은 아마 상세하게 예, 만드는 과정도 아마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작하시는 분들을 계신다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상당한 발전한 거죠. 예, 오시는 분들마다 놀래요. 저한테 이런 실력이 있냐고. 자랑스럽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 영상들은 사실 못 찍었어요. 그냥 사진만 찍었지. 뭐 FRP를 몰드에서 FRP 찍어내는 거, 또 서로 이음맥기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자료들만 있지. 사실 영상은 상세하게 찍은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 할 생각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왕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예, 한번 이런 것도 예, 초과동정에서 저 일하는 사람은 아, 이런 것도 하고 하는구나, 만들고 있구나. 예, 예,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이상 예, 캠핑카 만드는 과정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